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그러면서 반공과 경제 재건을, 경제 발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군사 정권을 이끌어 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면서 62년에 5차 개헌을 토대로 다시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반란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당선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60년에 개헌을 보면은 4차 개헌이 한번 빠졌을 거예요. 4차 개헌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4차 개헌이 60년 11월 29일에 한번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도 돼요. 자, 그리고 박정희가 63년도에 당선이 되고 67년도에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되고 71년에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되고 72년에는 영구적으로 이제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있었던 그 정권을 장악했었던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어서 72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 또는 1기와 2기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기 때는 그래도 비교적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고 비교적 합법적이었었어요. 경제를 많이 발전을 시켰던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2기로 가게 되면서 너무나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그 등을 돌리게 되는 시기가 또 2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1기 때 지금 현재도 보면은 현재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이 이때 이루어지게 돼요. 이 한일협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서 배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빌미가 된 협정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직후고 한참 식민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직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는데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기반인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갖다가 이제 마련을 했었어야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때 돈을 마련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다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배상으로서의 돈을 요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사늑약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한일협정 부분이에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을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하지 않았었고 대신 우리가 어차피 미국이 그 강압적으로 약간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돈은 이제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던 거에 대한 사과로서의 그 용서로서의 이제 돈을 준 게 아니고
나 그러면은 그래 니네가 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래 돈 줄게. 돈 이제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니네 독립 축하해. 축하해서 주는 축하금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한일협정으로서의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돈으로 우리가 그 개인적인 보상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계속 위안부의 배상 문제나 강제징용 부분의 배상 문제는 이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베와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자꾸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돈을 받으니까 찬성을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극도로 반대의 시위가 일어났었어요. 대표적으로 6.3 시위와 같은 시위가 있었었고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규모로 시민 시위들을 갖다가 벌이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보면은 받는 상황이지만은 극도로 반대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에게 시종일관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를 토대로 반대 시위가 보다 더 굉장히 크고 이제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행을 하면서 한일협정은 체결이 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한일협정을 토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지원받은 돈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인정은 하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한일협정과 그리고 베트남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는데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토대로 외화를 모았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외화를 벌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군인을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마련된 자금으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욕도 먹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64년도에는 인기의 힘을 모아서 당선이 되었었고 67년도에도 4년 뒤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67년도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69년도는 이제 2번을 했잖아요. 2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승만과 똑같이 이제 본인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본 게 그 전에 이제 정권에서 봤던 게 본인의 구미에 맞춰서 헌법을 마구잡이로 쉽게 바꾸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역시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69년에 6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6차 개헌과 같은 경우에는 삼선 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삼선 개헌이라는 말은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라면서 개헌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초대 대통령과 나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식으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승만도 어쨌든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 정치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69년 뒤에 보면은 이제 69년 뒤에 71년도에는 박정희가 당선은 돼요. 당선은 되지만 이때 71년대 대선 때는 박정희의 인기가 수그러 들었음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선거가 71년도였어요. 그러면서 이때 야당이었었던 신민당의 그 대선 후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도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김대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정치 신인이었어요. 정치 신인이었었고, 신민당과 같은 경우에도 신민당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었던 인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누르고 김대중이 나왔는데,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 신인인 김대중을 아주 간신히 이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인기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가다라가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71년 대선에. 그래서 72년도에는 영구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유신헌법 7차 개헌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유신헌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은 이미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71년 대선에서 본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실감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뭐 이제 욕을 안 하다가 못 살게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을 욕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경제 위기, 석유 파동을 계기로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박정희의 인기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박정희와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을 물리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군사정권을 처음에 장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점점 이제 냉전 체제가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막 미국이랑 소련이랑 화해하고 막 되게 점점 이제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이 화해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토대로 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장이 약해지게 되는 거,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전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서 박정희가 점점 이제 더 힘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은 박정희는 너무너무 계속 자기의 정권을 장악을 하고 싶은 이렇게 정권을 장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72년도에 유신헌법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보면 첫 번째로 대통령을 직선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투표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게 돼요. 간선제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자들을 뽑아서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박정희의 팬클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박정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아까 나 3번만 개헌을 했잖아요. 3선 개헌을 했잖아요. 이제는 아예 대통령 죽임 제한을 폐지를 요구했던 게 유신헌법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을 수 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긴급 조치권이 헌법을 정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겠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었던 게 독재 그 정권의 정말 이제 절정타가 되었었던 게 유신헌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이루었었던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희생도 있었었고, 시민학생 시위도 있었고, 3.1 민주주의 구구선언, YH 무역사건 부마 항쟁이 있는데, 이 중에서 YH 무역사건과 부마 항쟁을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YH 무역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YH 무역 회사가 있었어요. 가발 공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가발 공장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어린 여공이었어요. 15, 16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띤 여중생, 여고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 YH 무역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여공들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뭐 알바비를 벌어서 본인들의 유흥에 쓰려고 했던 유흥비로 쓰려고 돈을 벌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하려고 이제 동생들의 뭐 학용품 사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던 여공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 여공들이 신민당의 김영삼 대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민당의 그 사무실이 있었던 그 사무실의 위에 그 옥상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농성을 해요. 농성을 하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투입되게 되었는데 강경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 여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공이 다치게 되고 김영삼을 제명시키게 돼요.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부마 항쟁은 부산과 마산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79년도에 그 10월 달에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시민들만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김재규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굉장히 이제 고위 관직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던 거죠. 박정희의 최측근이었었는데 김재규가 더 이상은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독재의 끝판왕을 보였던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